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유혜원 대리입니다. 이제 3월, 4월 봄이 다가오면서 결혼식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성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답례품 업종 광고주님들도 어떻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답례품 업종 미팅 때 나갔던 제안서를 공유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업종 제안서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온라인 고객 구매 여정에 따라서 인지, 흥미, 검색, 구매, 공유 이 5가지에 따르면 인지와 흥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고객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형태의 DA를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DA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알게 된 사람들은 2차로 포털 사이트에 우리의 브랜드명 혹은 제품명을 검색하게 될 텐데요. 그때 노출되도록 하는 SA와 혹은 이제 구매와 공유로 이어지기까지의 후기들을 바탕으로 구매하시기 때문에 바이럴까지 진행하시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 매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메타와 네이버 SA를 중점으로 제안을 드릴 건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나 스토리를 보시면 팔로우 한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업체나 그런 관련된 이미지, 동영상 등이 노출된 적 몇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혹은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답례품 이런 걸 검색했는데 계속해서 답례품 관련된 업종 광고들이 제 피드나 스토리에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머신러닝이 고도화되어 있는 메타를 통해서 좀 DA 형식의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이버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A뿐만 아니라 검색했을 때 이제 바로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가 뜰 수 있도록 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 혹은 후기 같은 걸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소재 트렌드가 단일 이미지나 슬라이드 형식의 이미지보다는 좀 GIF나 MP4 같은 영상 형식의 파일이 조금 더 고효율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례품 제품 중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요즘은 또 꿀이나 와인 종류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꿀을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이미지보다는 사실 이렇게 조금 맛있어 보이는 영상을 더 추가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가져와 봤고요. 캠페인별로 저는 같은 소재를 등록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위주로 어떤 소재를 더 선호하냐면 홈페이지 유인 목적 캠페인인 트래픽 캠페인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알리고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와 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프로모션 소재보다는 주로 후킹성 소재를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복이라고 쳤을 때 나이키가 1+1 광고를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보겠죠. 그렇지만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유혜원 운동복이라는 운동복 브랜드가 1+1이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봤자 사람들은 그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서 소비자들이 구경을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좀 후킹성 소재를 활용한 트래픽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환 목적인 매출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모수뿐만 아니라 광고를 조회해봤던 모수 혹은 장바구니를 담았던 모수 그리고 매출 캠페인에도 논타겟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모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뿌릴 거고요. 그리고 유사 타겟이라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과 가장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유사 타겟에게도 뿌리면서 전환 매출액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겟도 논타겟뿐만 아니라 저희가 메타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타겟팅이 정말 많아요. 논타겟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반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있듯이 그 로그인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GFA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논 타겟뿐만 아니라 관심사 타겟 혹은 유사 타겟 그리고 맞춤 타겟 등을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응 타겟과 소재를 발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논 타겟으로 진행을 했을 때 A, B, C 소재 모두 등록해서 A 소재가 터진다면 논 타겟에서는 A 소재를 세팅을 할 거고요. 유사 타겟도 A, B, C 소재를 세팅했을 때 분명 논 타겟에서는 A 소재가 터졌는데 우리가 새로 세팅한 유사 타겟에서는 B 소재가 더 효율이 좋아요. 그렇다면 무작정 A 소재가 좋은 소재가 아니라 유사 타겟에게는 B 소재를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소재에서 어떠한 타겟이 반응을 하는지 그 조합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조합을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우선 캠페인 목표가 트래픽인 경우에는 논 타겟 세팅을 통해서 최대한 방대한 노출량을 확보할 거고, 그래서 초기 CPM을 낮추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관심사 타겟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논 타겟보다는 다소 좁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논 타겟보다는 조금은 더 확실한 타겟이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도 최대한 넓게 잡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소구점에 따라서 소재를 제작해주고 그에 따른 랜딩 페이지를 연결을 해줄 건데 꿀이나 소금, 핸드워시 등등등 답례품 브랜드에서 많이 제품들을 내보낼 때 그 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꿀 제품에 관련된 거면 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제작하고 그리고 꿀 제품 랜딩 페이지를 연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소금이라고 친다면 소금과 관련된 후킹성 문구를 넣어주고 그와 관련된 랜딩 페이지를 연동해주는 게 좋고요. 무조건 대표 홈페이지로 랜딩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들을 모두 다 살펴보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꿀 이미지에 관심이 있어서 이 광고를 클릭한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 홈페이지보다는 랜딩 페이지를 상세하게 제품으로 바로 연동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UTM을 설치해서 GA로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지도 상승 및 유입을 위해서 소재를 제작할 거기 때문에 타 매체도 많이 이용을 만약에 하신다면 SNS 이 매체 자체에서 반응하는 타겟과 그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킹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글로리 같은 그런 트렌드 소재 같은 걸 활용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는 게 좋고요.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품명도 반복해서 노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 A가 이 답례품 회사 모델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 모델명을 활용해서 A 결혼식 답례품 이런 식으로 조금 브랜드명만 노출하시는 것을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제품명을 차라리 더 널리 퍼뜨려서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도 우리 브랜드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네이버 파워링크 키워드에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매출 목적의 캠페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캠페인인 경우에는 논 타겟뿐만 아니라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많이 쌓아뒀던 모수들을 이제 활용해야 할 때인데요. 그래서 페이지 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던 고객들 혹은 콘텐츠 조회, 광고 콘텐츠를 조회해봤던 고객,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까먹었던 고객들에게 우리가 너네들이 처음에는 이탈했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20%, 30% 할인하고 있어. 근데도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리타겟해서 재노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 타겟을 활용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가장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서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광고주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 체크리스트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클릭할 만한 소재를 만들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소재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단일 이미지, 제품 이미지로만 노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왜 소재를
중요하게 잘 만들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 브랜드와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첫 명함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재미있거나 혹은 유익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재 간에 충분한 경쟁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는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 그룹단 하나에 광고를 10개씩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메타는 머신러닝에 의해서 돌아가는 매체이다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돌아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1부터 10번까지의 소재가 있다면 1번이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2번부터 10번의 소재는 아예 노출이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노출 빈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1번 소재가 좋은 소재겠죠. 그러나 좀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세트단 하나에 광고를 하나씩만 세팅을 해주면서 아주 소액으로만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트단당 5,000원에 세팅을 해주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따로따로 세트단에 세팅을 해줘요. 그러면 5,000원, 5,000원, 5,000원 이렇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노출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면 모든 환경이 똑같은 상황에서 소재들이 경쟁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초반에 그룹 하나에 소재를 10개 등록했을 때는 분명 1번 소재가 효율이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똑같은 환경에 소재를 여러 개 세팅을 해주니 1번은 효율이 생각보다 안 좋고 2번, 3번, 4번이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이 훨씬 더 CTR도 높고 CPC도 낮고 CPM도 낮은 거죠. 그러면 우리 업체에 맞는 그리고 효율이 잘 나오는 소재는 1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팅 구조로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등을 활용하기 위한 픽셀을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픽셀을 설치했다면 홈페이지에 모수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픽셀을 충분히 활용했는지, 이렇게 4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워링크인데요. 파워링크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이렇게 노출되는 대표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 검색하셨을 때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답례품 관련된 키워드를 집중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례품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워낙 니즈가 확실하잖아요. 무조건 결혼을 앞둔 분이라던가 혹은 돌잔치 이런 큰 행사를 앞둔 분들이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검색 광고가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도 키워드 단가가 너무 비싸서 예를 들어서 자사명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아무리 자사명을 검색을 해도 애초에 노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초기에 브랜딩이 조금 되어 있지 않지만 전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 분은 대표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믹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키워드별 그리고 노출 매체별로 키워드 입찰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꼭 나누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브 링크, 가격 링크 혹은 뭐 파워링크 이미지 등등 저희가 소재뿐만 아니라 확장 소재도 정말 다양하게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인데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단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아래에 쇼핑할 수 있는 구간에서 볼 수 있는 광고인데요. 쇼핑 검색 광고를 제가 만약에 진행을 할 때는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군부터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혹은 내가 앞으로 많이 팔고 싶은 제품 그렇게 한 2-3가지 정도 제품만 우선 등록을 하는 경우 하고 있고요. 월간 검색량 조회뿐만 아니라 예상 CPC도 파악해서 좀 그와 관련돼서 좀 데이터를 지켜보고 초반에는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래서 품질 지수를 올린 다음 상위에 노출을 시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추후 입찰가를 조금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광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목표인 경우에는 좀 상세하게 자주자주 입찰가도 변경해주고 소재도 관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찰가별뿐만 아니라 소재별로 저는 그룹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쇼핑 검색을 진행하셨던 분이면 우리가 제외 키워드 같은 걸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주시고 노출용 상품명도 꼭꼭 변경하셔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답례품과 관련된 업종 미팅 나갔던 제안서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 메타랑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업종 제안서로 찾아뵈면서 타 매체에 대해서도 저만의 운영 방안이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업체명과 URL, 주소 전달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